안녕하세요. 잘생긴 이민남입니다. 오늘은 모스 2016 파워포인트 실전 모의고사 2의 부분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1의 부분을 풀었는데요. 어떠셨나요? 메뉴가 조금 틀리죠? 2010에서 사용했던 메뉴랑 2016에서 사용했던 메뉴가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조금 헷갈리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컴퓨터는 다 똑같습니다. 내가 어떤 개체를 선택을 하고 거기에 효과를 주는데 메뉴들이 어디에 있다 뿐이지 그 기능이 더 좋아지고 더 사용하기 편리하게 바뀌었을 뿐이지 기본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7을 공부하든 2010을 공부하든 2016을 공부하든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험으로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그 문제를 점수화 시켜서 점수를 매겨줘야 되니까 거기에서 어디에 들어가서 찾아서 문제를 풀어 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우리가 연습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모의고사 2의 프로젝트 1번 파일을 저는 열어놨어요. 여러분들은 예제 파일을 잘생긴 이민한 블로그에서 받으셔서 압축을 푸시면 되고요. 아직은 압축에 비밀번호는 걸지 않았습니다. 아마 비밀번호가 걸려 있다고 하면 잘생긴 이민한 만만세로 입력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작업 1번은요. 프로젝트 1번은 개요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는 조사원입니다. 프리젠테이션을 마무리하여 인쇄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1번부터 6번까지 문제가 있네요. 그쵸? 작업 1번은요. 슬라이드 2에 자, 모스 마스터는 어떻게 한다고요? 문제대로만 한다 그랬죠? 아니면 다른 자격증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슬라이드 2에 있는 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슬라이드 2로 오시는 게 순서예요. 그래서 슬라이드 2에 와서 표에 보통 스타일 강조 2, 표 스타일을 설정하고 줄무늬의 행, 서식을 적용합니다. 그러면요.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은 제목일 테고 밑에 있는 표의 부분을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선택하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어렵지는 않은데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나는요, 이 표를 이렇게 선택을 한 겁니다. 이게 1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2번은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 표 안에 커서를 클릭을 했어요. 이게 2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1번이요. 2번이요. 차이점 아시겠어요? 1번은 이 표 전체가 선택이 된 겁니다. 그쵸? 그런데 2번은 내가 여기를 선택을 하면 거기에 있는 부분에서 문자열이 있는 부분에서 커서가 깜빡깜빡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요렇게. 그러면 선택이 된 부분이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선택이 된 거예요. 그러면 나는 표 전체에 어쩌고저쩌고 하고 싶다라고 하면요. 1번으로 선택을 해놓고 서식들을 적용을 해야겠죠? 그럼 무턱대고 그냥 선택만 하시고 서식을 적용을 하면 서식이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이 구분을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1번으로 선택을 하시고 문제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표 스타일을 설정을 하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럼 디자인에 가보시면요. 여기 내가 여기에 있는 표를 선택을 하니까 여기 뭐가 생겼어요? 숨겨진 메뉴가 생기잖아요. 그쵸? 표를 1번으로 내가 선택을 하니까 이렇게 표 도구라는 숨겨진 메뉴가 생기고 우리는 여기 디자인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 표 스타일이 있습니다. 표 스타일. 그럼 표 스타일에서 찾아주셔야죠. 강조 2 표 스타일을 설정. 그러면 강조 2. 그쵸? 보통 스타일 줄무늬 행 서식을 보통 스타일 강조 2를 찾으시고 그 다음에 문제에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줄무늬 행 서식을 적용합니다. 행은 이렇게 내려가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 줄무늬 행 요 표 스타일 옵션에 보시면 줄무늬 행을 표시를 하면 여기 있는 부분에 여기 있는 줄무늬 행이 이렇게 표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물론 여기 표 스타일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시는 스타일을 찾으셔도 되지만 여기 있는 뭐 첫째열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제하고 머리끄랭, 요약행 이 부분들을 체크를 하면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 문제대로 보통 스타일, 강조 2 표 스타일을 설정을 했고
그 다음에 주문이 행 서식을 체크하라고 했으니까 체크했고, 이렇게 하면 1번, 작업 1번이 끝나는 거예요. 자, 바로 넘어갈게요. 작업 2번, 슬라이드 4에서 먼저 해야 될 건 뭐요? 슬라이드 4번으로 오는 게 순서입니다. 그쵸? 차트 스타일을 스타일 7로 설정하고 색상형에서 다양한 색상표 3으로 변경합니다. 우리 어제 지난 시간에 스마트 아트를 선택을 해서 디자인도 바꾸고 색상형도 바꿨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슬라이드 4번에 있는 차트를 선택을 하셔서요. 그쵸? 숨겨진 메뉴가 뜨면 여기 디자인에 와서 차트 스타일 7 차트 스타일을 7번째로 바꿔주시고요. 그쵸? 바꿔주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색상형에서 다양한 색상표 3. 그러면 여기 색 변경, 스마트 아트랑 비슷하네요. 그러면 여기서 색상형에서 여기서 지금 여기는 안 나타났는데요. 여러분들 2016 버전에서는 여기에 다양한 색상표 3이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색상형을 그 메뉴에 해당하는 값을 선택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는 다양한 색상표 3이라는 값이 없기 때문에 여기 있는 색상형 3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면 이 차트의 색깔들이 바뀌게 되겠죠. 자, 3번이요. 슬라이드 5에서 스마트 아트 그래픽을. 그러면 슬라이드 5번으로 가서요. 스마트 아트 그래픽을 선택을 하시되 안을 클릭을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쵸? 전체를 선택을 하면 겉을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밴딩 프로세스형으로 변경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숨겨진 메뉴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는 찾아야죠. 레이아웃에서 기본 밴딩으로 여기 있다. 기본 밴딩 프로세스형이라고 있죠? 그래서 이 모양을 찾아서 확인을 눌러주면 내가 선택한 이 스마트 아트가 기본 밴딩 프로세스형으로 변경이 됐죠? 그러면 이 문제도 끝난 거고 작업사 슬라이드 6에서 그림과 텍스트 상자를 수직 위쪽에 맞춰 정렬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어떻게 해야 돼요? 슬라이드 6번으로 와서요. 그쵸? 그림과 텍스트 상자를 수직 위쪽. 그러면 지금 이 그림이랑 이 텍스트 상자랑 서로 틀리잖아요. 그래서 얘를 수직 위쪽으로 맞춰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얘를 두 개를 같이 선택을 하신 다음에 우리 정렬에 우리 그룹할 때 여기 있었잖아요. 그러면 맞춤에 위쪽 맞춤. 그러면 위쪽을 기준으로 맞아지게 되겠죠. 되시죠? 자, 또 넘어갑니다. 5번 프리젠테이션 마지막 위치에 제목 및 캡션 레이아웃에 새 슬라이드를 추가합니다. 그럼 슬라이드 6번 마지막으로 와서요. 새 슬라이드에 와서 어떤 거요? 제목 및 캡션 레이아웃. 그러면 제목 및 캡션이라는 레이아웃을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됐죠? 자, 6번 프리젠테이션에 대한 슬라이드 4번을 5부 인쇄하도록 인쇄 옵션을 설정합니다. 슬라이드 테두리를 추가하여 고품질의 컬러로 인쇄되도록 합니다. 이거는요, 인쇄 메뉴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파일에 인쇄 메뉴에 들어가시면 슬라이드 4본, 복사본이 5부가 되겠고, 그쵸? 5부. 그 다음에 인쇄 옵션을 설정을 하되 슬라이드 테두리를 추가한대요. 그리고 고품질. 그러면 눌러보시는 거예요. 여기서 슬라이드 테두리를 설정을 하라고 했죠. 그쵸? 그럼 슬라이드 테두리를 일단은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셔야 돼요? 고품질로 인쇄 되도록 합니다. 라고 했으니까 고품질이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시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인쇄 버튼을 누르면 안 되고 우리는 홈으로 가셔서 저장을 하고 다음 프로젝트로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그쵸? 자, 이렇게 프로젝트 1번 문제를 풀어봤고요. 2번 문제를 바로 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요. 여러분들은 신규 거래처를 개척하기 위한 제안서 초안을 준비하고 있대요. 개요를 사용하여 초안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작업 1. 1번부터 5번까지 문제가 있는데요. 제안서 DOCX에 있는 개요를 사용하여 프리젠테이션 마지막 위치에 추가합니다. 개요를 갖고 오는 거였잖아요. 그쵸? 개요라는 것은 제안서 2번 슬라이드 마지막으로 가서요. 우리가 홈에 이 새 슬라이드에 있었잖아요. 슬라이드 개요. 슬라이드 다시 사용은 뭐였어요?
만들어진 슬라이드에 있는 값들을 그 슬라이드를 클릭해서 갖고 오는 거였다면 슬라이드 개요는요. 개요 형식의 docx 파일로 되어 있는 이 워드 파일을 갖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새 슬라이드에 슬라이드 개요. 여러분들 시험 보실 때는 아마도 문서 폴더 안에 있을 거예요. 저는 근데 바탕화면에 실전 모의고사 2번에 예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 안에 들어와서 제안서 개요를 삽입을 해주시면 2번 슬라이드 뒤쪽으로 이렇게 3번, 4번, 5번 슬라이드가 표시가 되죠. 자, 슬라이드 3에 2번 봅니다. 3에 콘텐츠 2개 레이아웃을 적용합니다. 어제 나왔던 문제네요. 그렇죠? 슬라이드 3번으로 와서 어떻게 해요? 이 슬라이드의 레이아웃을 어떤 거요? 콘텐츠 2개 레이아웃을 적용합니다. 그러면 콘텐츠 2개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슬라이드 3에 기본 파레토 히스토그램 차트를 추가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글머리 기호가 적용이 되어 있고 나는 여기에 차트를 만들고 싶어 라고 하면 차트를 눌러주시면 되겠죠. 차트 삽입을 눌러서 기본 파레토 히스토그램 차트. 그럼 히스토그램에서 히스토그램이 있고 파레토가 있네요. 그럼 파레토 히스토그램을 찾아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확인을 넣어주면 내가 선택한 부분에 파레토 히스토그램 차트가 추가가 되고요. 이렇게 파레토 히스토그램을 입력을 하셨다면 일단은 닫으셔야 돼요. 엑셀 부분은 닫으셔야 돼요. 4번이요. 슬라이드 5에서 마지막 두 개의 단락을 수준 2로 설정합니다. 일단은요. 우리는 슬라이드 5번으로 오셔야 돼요. 그렇죠? 슬라이드 5번으로 오셔서 슬라이드 5의 마지막 두 개의 단락을 그러면 마지막 두 개의 단락을 선택을 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고객 지향적인 상품 출시로 매출 증대 관리 가능 이게 두 개가 그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얘를요. 수준을 한 수준 낮춰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보시면 단일 마스터로 고객 정보 통합 구축이라고 해서 여기 이게 1수준이라고 하면요. 그 안에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쵸? 지금 이것도 두 개의 단락을 장르별, 계절별 이 제목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집어넣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글머리 기호에 보시면 이 수준 들여쓰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선택한 부분을 한 수준 들여 써주는 거예요. 목록 수준 늘림. 그럼 이렇게 뿅 들어가잖아요. 그쵸? 자, 이게 아니면 탭키를 누르셔도 됩니다. 탭키. 내가 선택한 부분을 탭키를 눌러주면 이 수준을 낮춰주는, 늘려주는 거예요. 이 수준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고 다시 돌아가려면 탭키를 누르시면 돼요. 아니면 다시 이 아이콘을 목록 수준 늘림, 줄임 이렇게 누르셔서 해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수준 2로 변경을 한 겁니다. 더 늘리면 어떻게 돼요? 수준 3, 4, 5, 6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수준 2로 맞춰 놓으시는 거예요. 자, 5번이요. 슬라이드 크기를 화면 슬라이드 쇼 16대 10으로 변경하고 콘텐츠를 최대 크기로 조정합니다. 이거 어디 있다고 했죠? 슬라이드 크기라고 해서 슬라이드 쇼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모니터에서 여기서 뭐 어쩌고저쩌고 찾으시면 안 돼요. 얘는요, 디자인에 있어요. 디자인을 보면 슬라이드 크기 어제도 했었죠. 그쵸? 16대 10이 없으니까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 그 다음에 16대 10으로 맞춰주시고 16대 10으로 변경을 하고 그 다음에 슬라이드 노트 이 부분을 세로 가로라고 한다면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확인을 누르고 어떻게 해요? 얘는 맞춤이 아니라 콘텐츠를 최대 크기로 조정합니다. 라고 했으니까 최대화를 눌러주셔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프로젝트 2번 문제도 끝이 나잖아요. 자, 문제대로만 푸시면 됩니다. 내용가요. 여러분들은 기획사 마케팅 부서의 조사 보조원이래요. 인터넷 비즈니스에 대한 기획서에 디자인을 꾸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1번부터 5번까지 문제가 있는데요. 1번이요. 슬라이드 2에서 오각형 도형의 테두리 두께 3포인트로 변경하고 어제 나왔던 문제 같은데요. 그쵸? 슬라이드 2에서 오각형 도형이라면 얘네요. 그쵸? 그러면 테두리 두께를 3포인트로 변경하고
바깥쪽 오른쪽 아래 그림자를 적용해 주래요. 그러면 내가 이 도형을 선택하니까 숨겨진 메뉴가 생기고, 아니면 여기서 그리기 서식에 들어가셔도 되고요. 홈에도 많이 쓰는 메뉴들이 있죠? 여기 그리기에서 바로 하셔도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또 되나요? 되나요, 그쵸?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해도 되네요. 근데 얘는 도용 효과가 따로 없으니까, 자, 서식에서 하시거나 그리기에서 하시면 됩니다. 숨겨진 메뉴, 도형 채우기, 도형 윤곽선, 테두리가 윤곽선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두께를 3포인트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밑에 도형 효과에 바깥쪽 오른쪽 아래는 그림자. 그러면 그림자를 바깥쪽 오른쪽 아래, 바깥쪽 오른쪽, 저 다른 건 없어요. 2016에서는 바깥쪽 오른쪽 아래,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이렇게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메뉴를 찾아서 적용을 해주시면 돼요. 자, 2번이요. 슬라이드 3에서 성장 추이 엑셀 파일에 차트를 추가합니다. 그러면 일단은요, 슬라이드 3으로 와야죠. 그쵸? 슬라이드 3으로 와서 이제 보셔야죠. 어떻게 우리 엑셀 파일 갖고 오는 게 있었는데, 자, 2번 문제요. 슬라이드 3에 성장 추이 파일의 차트를 갖고 온다고 했어요. 자, 엑셀 파일의 차트를 개체로 삽입하는 방법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일단은 우리가 해야 될 거는요. 슬라이드 3번으로 와서 우리 지난 시간에 했죠? 삽입해서 어떻게 했어요? 다른 파일을 갖고 오려면 여기 텍스트에 개체 생각나세요? 개체에 들어가서요. 그 다음에 내가 문제에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성장 추이 엑셀 파일을 갖고 오셔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새로 만들기가 아니라 파일로부터 만들기, 찾아보기, 문서 폴더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탕화면의 압축을 풀었잖아요. 그쵸? 그러면 성장 추이라는 파일을 갖고 오시고 확인. 그러면요. 그 성장 추이에 들어가 있는 엑셀 파일에서 이 차트를 갖고 올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로딩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차트를 갖고 오죠. 갖고 오게 되죠. 이렇게 붙여놓으면 이 문제도 뭐 간단히 해결할 수 있잖아요. 외부 엑셀 파일을 갖고 오실 때 우리는 삽입, 뭔가를 집어넣는 거니까 삽입이라는 메뉴에서 우리가 그려놓은 엑셀 파일을 그려서 저장해 놓으시고요. 개체에서 그 파일을 선택을 하시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차트를 불러오는 겁니다. 3번이요. 슬라이드 4에서 하살표 도형이 3개의 오각형 도형의 맨 뒤로 이동하도록 순서를 변경합니다. 일단 한번 볼까요? 슬라이드 4에서 하살표 도형이 3개의 오각형 여기 밑에 깔려있네요. 그쵸? 맨 뒤로. 그러면 얘를 선택을 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홈이라는 메뉴에 서식이라는 메뉴에 여기 정렬에 앞으로 뒤로 보내기 이거 있잖아요. 얘는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맨 뒤로 보내주시면 돼요. 맨 뒤로 보내기. 그러면 이 오각형 밑으로 이 화살표가 깔려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 도형을 선택한 서식에서 정렬해서 앞으로 가져오기, 뒤로 가져오기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순서대로. 자, 얘도 뭐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슬라이드 4에서 한 개의 하살표 도형과 3개의 오각형 도형을 그룹으로 묶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했는데 생각나세요? 그룹을 묶기 위해서는 전체를 드래그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화살표랑 오각형 됐잖아요. 그러면 여기 서식에도 있고 홈에도 있었어요. 그쵸? 정렬. 되게 많은 부분에서 메뉴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어떻게 했죠? 그룹화에 그룹 아니면 컨트롤 G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5번이요. 슬라이드 5에서 왼쪽 화살표 도형이 3초 이후에 오른쪽에서 닦아내면서 나타나도록 애니메이션 효과를 적용합니다. 슬라이드 5번으로 가볼게요. 자, 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5에서 맨 먼저 해야 될 건 뭐요? 슬라이드 5로 가는 거죠. 자, 슬라이드 5번으로 가서요. 자, 애니메이션이 나왔는데 왼쪽 화살표 도형이 3초 이후에
오른쪽에서 닦아내면서 나타내도록 애니메이션 효과를 적용합니다. 라고 돼 있어요. 자, 일단은 문제에 애니메이션이 나오면요. 우리는 애니메이션이라는 메뉴로 갑니다. 그쵸? 애니메이션 메뉴로 가서 애니메이션 효과를 주세요. 순서를 어쩌고 하세요 라고 나오면 무조건 애니메이션 창을 열어두시면 돼요. 열어두시고 하시는 게 훨씬 편하십니다. 그래서 한번 미리 보기를 하면요. 이렇게 하나 생기고요. 자, 이 문제가 좀 틀린 것 같아요. 이 프로젝트 3번, 작업 5번의 문제가 좀 문제가 틀린 것 같습니다. 슬라이드 5에서 왼쪽 화살표 도형이 3초 이후에 오른쪽에서 닦아내면서 나타내도록 애니메이션 효과를 적용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화살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비즈니스 개별적인 접촉 관리가 되고 클라이언트에 이렇게 화살표가 도달한다고 하면 3초 이후에요. 여기 있는 화살표가 오른쪽으로 닦아내면서 이렇게 화살표가 생기면서 애니메이션 효과를 적용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은 이렇게 왼쪽에서 우리가 보는 화면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화살표뿐이 없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는 여기 밑에 있는 이 부분이 이렇게 화살표가 생기면서 그려지고 싶은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화살표를 선택을 해서 닦아내기를 적용을 하시는 겁니다. 닦아내기를 적용을 하되 예를 들어 어떻게 해요? 오른쪽에서. 그러면 비즈니스에서 클라이언트로 왔어요. 클라이언트에서 비즈니스로 가는 이 부분을 연출을 하고 싶은 건데 문제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리고 뭐요? 3초 이후라고 했으니까 지연 시간이 얘는 3초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부터 실행을 하면 비즈니스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클라이언트 개인에서 회사로 이렇게 개인 정보가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잉글리시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문제를 해석해서 헷갈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나온 건데 문제의 의도는 이거 같아요. 이렇게 화살표가 가고 이렇게 화살표. 왜냐하면 2010 문제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2016에서는 번역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책에 좀 잘못 나온 것 같아요. 자, 프로젝트 3번도요. 이렇게 1번부터 5번까지 문제를 풀어봤고요. 자, 4번으로 바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프로젝트 4번은요. 소상공인에게 배포할 사업계획서 작성 방안을 준비하고 있대요. 여러 단계의 수정 단계를 거쳐서 최종 문서를 마무리하게 되는데 그 과정입니다. 1번부터 5번까지 문제가 있네요. 슬라이드 4에서 그림의 애니메이션 경로를 위쪽 타원으로 변경합니다. 이거 어제 나왔었는데 슬라이드 4에서 그림이라면 얘네요. 그런데 애니메이션이 나왔으니까 애니메이션 메뉴로 가서 애니메이션 창을 여시면 편하다고 했어요. 그쵸? 그러면 그림을 선택을 해서 얘의 경로가 어떻게 돼 있대요? 위쪽 타원으로 변경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 여기 타원 위쪽. 그쵸? 이렇게 위쪽 타원. 이것도 잉글리시를 잘하는 사람이 번역했네요. 콩글리시라는 사람은 타원의 효과 옵션을 위쪽으로 합니다. 이렇게 돼 있었을 텐데 여하튼 바꿨죠? 위쪽 타원으로 바꿨어요. 이렇게 움직이게 만들면 되고요. 자, 작업이 이거 되게 중요한가 보네요. 또 나왔네요. 슬라이드 7번에 창업자 소개 파일에 표를 추가합니다. 그러면 일단 7번에 와서요. 어떻게 갔죠? 삽입에 개체해서 파일로부터 만들기, 찾아보기. 이제 여러 번, 두 번, 세 번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하실 수가 있겠죠. 창업자 소개라는 파일을 여시면 일단은 만들어져 있어야겠죠. 확인. 그러면 그 창업자 소개라는 엑셀 파일에 들어가 있는 표가 이렇게 뿅 들어가게 되겠죠. 뿅, 뿅. 됐다. 이렇게 뿅 들어가면 되고요. 따르게 뭐 크기를 조정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에 주어진 대로만 해주시면 돼요. 자, 3번이요. 슬라이드 5에서 7까지 회사 개요 이름의 구역을 만든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5에서 7번을 Shift를 눌러서 7번을 선택하신 다음에 홈에 보시면 구역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구역 추가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여기 구역 추가를 누르시고 제목 없는 구역에 이것도 어제 나왔죠? 구역 이름 바꾸기 눌러서 뭐라고 하면 될까요? 회사 띄고 개요. 회사 띄고 개요. 라고 해서 이름 바꾸기를 눌러주시면 되겠죠? 4번이요. 모든 슬라이드에 커튼 전환을 추가합니다. 자, 애니메이션이랑 전환의 차이점 아시나요? 전환은요, 슬라이드 한 장 한 장의 효과를 주는 거고, 애니메이션은 개체 하나의 효과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에 전환이라고 나와 있으면 전환 메뉴로 가시는 게 순서입니다. 그리고 커튼 전환을 추가합니다. 그럼 커튼을 찾아주시면 되겠죠? 아, 여기 있다. 제가 못 찾았어요. 화려한 효과에 커튼이라는 전환 효과가 생기잖아요. 그쵸? 이거 진짜 멋지네요. 그쵸? 이 커튼 괜찮은데? 커튼 전환을 추가를 했고요. 여기서 그냥 넘어가시면 여러분들은 이 문제는 틀리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기서 커튼을 적용을 하셨으면 모두 적용을 꼭 눌러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슬라이드 쇼를 할 때 한 장 한 장 넘어갈 때요. 이 커튼 효과가 적용이 됩니다. 그죠? 이렇게. 오, 되게 멋지게 효과가 생기네요. 그죠? 오, 되게 멋있다, 이거. 자, 모두 적용을 까먹지 마셔야 돼요. 자, 5번이요. 슬라이드 1, 2, 3, 4, 5, 6, 8, 9만 포함된 최종이라는 슬라이드 쇼 재구성을 만들고 슬라이드 8 사업 속에는 맨 마지막으로 이동합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일단은요. 그러면 차라리 빼고 만들지. 자, 슬라이드 쇼에 이것도 어제 나왔던 문제네요. 슬라이드 쇼 재구성. 그래서 새로 만들기. 그 다음에 쇼 이름은 뭘로 한대요? 태종이라는 슬라이드를 만들 때 우리는 1, 2, 3, 4, 5, 6, 8, 9를 추가를 하대요. 8번 슬라이드 사업 아이템 소개를 어떻게 한다고요? 맨 마지막으로 이동.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죠. 순서를 바꿔 주시는 겁니다. 아니면 하나씩 더블 클릭하셔도 돼요. 더블 클릭하셔서 순서에 맞게 1, 2, 3, 4, 5, 6, 9, 8 순으로 입력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고 확인을 눌러 주시면 그럼 최종이라는 슬라이드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자, 닫기. 최종이라는 쇼가 구성이 된 겁니다. 그러면 닫기를 하시고 이 부분도 프로젝트 4번도 여기서 끝이네요. 그렇죠? 그럼 저장 버튼을 누르시고 다음 프로젝트로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어제보다 좀 쉬운 것 같은데요. 어제 우리가 또 한 번 했기 때문에 또 중복되는 문제가 또 많이 나오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반복해서 연습을 하시면 제 바람대로 여러분들은 이 영상만 보시고 합격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발요. 자, 개요가요. 강의실에서 진행되는 서비스 교육에 사용될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1번부터 5번까지 문제고요. 슬라이드 1에서 오디오가 자동으로 모든 슬라이드에서 반복 재생되도록 설정하고 슬라이드 쇼 중간에 오디오 클립 아이콘을 숨깁니다. 그러면 슬라이드 1번에 있는 오디오 클립을 선택을 하시면 오디오 도구라는 메뉴가 뜨잖아요. 그렇죠? 어제도 나왔는데 재생해서 어떻게 해요? 반복 자동으로 모든 슬라이드에서 반복 재생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얘는요. 자동 실행, 반복 재생, 쇼 동안 숨기기 요거 해주시면 되죠. 자, 그런데요. 문제를 보니까 모든 슬라이드에서 반복, 모든 슬라이드에서 실행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 자동 실행으로 시작해서는 자동 실행 그다음 모든 슬라이드에서 실행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반복 재생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쇼 동안 숨기기 체크하시고 그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 슬라이드 쇼를 실행을 해보면요. 모든 슬라이드에서 이게 계속해서 반복돼서 실행이 되겠죠. 자, 1번 문제였고요. 슬라이드 1에서 최고의 비즈니스맨 텍스트 이것도 어제 나왔던 문제네요. 최고의 비즈니스맨 텍스트 상자를 선택을 하시고 워드아트 스타일 서식에 있죠. 도형에서 하시면 안 돼요. 여기 워드아트 스타일에서 바다색 강조 3 선명한 입체 바다색 강조 3 선명한 입체 바다색 강조 3
여기 있다. 그죠? 얘로 바닷의 강조 3 선명한 입체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죠? 텍스트 음영을 설정합니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나는 바닷의 강조 3 선명한 입체를 클릭을 했고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 더 해주셔야 돼요. 어떤 거요? 자, 여기 보시면요. 여기서 우리가 스마트 아트를, 워드 아트를 설정을 했어요. 그쵸? 워드 아트를 설정을 하시고, 바다색, 강조 3, 선명화 입체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에 보니까 텍스트 음영을 설정하라고 했어요. 이 부분이 되게 좀 어려운 부분이네요. 다른 부분에서는 여기서 끝나지만, 텍스트 음영이 뭐야? 라고 이렇게 처음을 보면 당황하시겠네요. 그쵸? 왜냐하면 텍스트 효과에 그림자도 여기 있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니고요. 홈 메뉴에 보시면 여기 텍스트 글꼴에 텍스트 그림자라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 텍스트 음영을 설정합니다. 텍스트 그림자를 설정합니다. 얘를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에 있는 그림자랑은 또 틀린 겁니다. 조금 틀려서 여기에 홈에 들어와서 글꼴에서 음영을 설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문제가 좀 잘못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프로젝트 5번의 작업 2번 문제는 또 문제가 조금 안 좋은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텍스트 음영, 아니면 텍스트 그림자라고 하든지, 여기에는 텍스트 그림자로 바뀌어져 있으니까 되게 좀 헷갈리게 할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자, 작업 3번 넘어갈게요. 슬라이드 2에서 두 번째 열 위치에 세 열을 삽입을 하고 첫 번째 행에 비고를 입력합니다. 슬라이드 2에서 2번 슬라이드로 와서요. 어떻게 하라고요? 두 번째 열 위치에 세 열을 삽입을 하고 그러면 여기 이게 첫 번째 열, 이게 두 번째 열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두 번째 열 위치에 세 열을 새로운 열을 삽입을 하고 비고라고 쓰래요. 그렇죠? 자, 얘는요. 두 번째 문제를 잘 보셔야 돼요. 두 번째 열 위치에 새 열을 삽입을 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첫 번째 열을 기준으로 여기 옆으로 열이 하나 집어줘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레이아웃에 오른쪽에 삽입을 하나 해주시는 겁니다. 그쵸? 오른쪽에 하나 삽입을 하시고 첫 번째 행에 비고라고 쓰시면 돼요. 비고. 이렇게. 자, 4번 문제요. 슬라이드 4에서 글머리 목록을 두 개의 열로 표시되도록 변경합니다. 그러면 슬라이드 4번에 글머리 기호 목록을 선택을 하시고 아까 생각나시나요? 1번이랑 2번을 잘 구분하라고 했죠, 그쵸? 내가 이렇게 선택한 거는 전체가 선택이 된 거고 1번 그리고 커서를 클릭했을 때 이렇게 파선으로 되어 있는 거는 2번 그런데 전체를 어쩌고저쩌고 하시려면 어떻게 해요? 1번으로 선택을 해 놓으시고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글머리 기호를 바꾸거나 뭐 가운데 정렬, 오른쪽 정렬을 하거나 그 다음에 줄 간격을 바꾸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문제에서는 두 개의 열로 단위 2단으로 이렇게 바꾸는 거였죠. 어제 생각나시나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4번 문제가 해결이 되고요. 5번 프리젠테이션에 있는 미디어 파일을 인터넷 품질로 압축합니다. 자, 이것도 어제 했었는데, 그죠? 파일에, 어디 있었죠? 정보라는 파일에, 여기, 미디어 압축 있잖아요. 미디어 압축. 근데 문제에서 얘는 뭐예요? 어제는 프리젠테이션 품질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인터넷 품질로 압축한다고 했으니까, 인터넷 품질을 클릭을 해주시면 되죠? 그러면 아까 들어갔던 그 음악 파일이 이렇게 압축이 되고, 이렇게만 하면요. 그냥 홈에서 저장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그러면 프로젝트 5번도 간단하게 끝이 나게 됩니다. 자, 6번, 7번 남았는데요.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조금 안 좋은 문제들이 많네요. 아직 YBM에서 이 책도 개선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6번이요. 1번부터 4번까지 문제가 있는데 회원사에게 전달할 프리젠테이션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청중의 연령대를 고려하여 콘텐츠 크기를 조정하게 된대요. 자, 1번이요. 제목 슬라이드 레이아웃 배경에
매너 JPG 그림을 적용하도록 슬라이드 마스터를 변경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얘는 제목 슬라이드 레이아웃 배경에 적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제목 슬라이드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제목 슬라이드 여기에만 매너 JPG를 집어 넣어 주시는 거죠. 우리는 슬라이드 마스터가 어디 있다고요? 보기에 있었잖아요. 보기에 가서 슬라이드 마스터를 열어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요. 자, 어떻게 해요? 슬라이드 마스터는 대장 페이지가 있고 쫄병 페이지가 있다고 했는데 우리는 지금 제목 슬라이드에만 매너 JPG를 넣어야 되니까 여기에서만 삽입에 그림을 갖고 옵니다. 우리는 바탕화면에 있죠? 그래서 매너라는 그림을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제목 슬라이드에 이렇게 떡하니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자, 슬라이드 마스터. 조금 이 상태에서 그냥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마스터 보기 닫기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에 뿅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이렇게 놔두는 것보다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이 그림을요, 맨 뒤로 보내줘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야지 내가 제목을 입력했을 때 아니면 이 모양들이 깨지지 않고 나오잖아요. 마스터 보기 닫기. 그래야지 여기 있는 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깨지지 않고 나오니까 이렇게 해주는 게 더 올바른 것 같아요. 자, 2번은요. 슬라이드 3의 전환에 박수 소리를 추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슬라이드 3으로 와서 전환이라는 메뉴에 소리를요. 박수만 적용해 주시면 돼요. 박수. 그죠? 화면 전환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얘를 볼게요. 얘가 열릴 때 박수가 뿅뿅 나오겠죠? 그죠? 문제대로만 하시면 되고요. 슬라이드 3의 그림에 원근감 있는 그림자 흰색 그림 스타일을 적용합니다. 그러면 이 슬라이드 3에서 그림을 선택을 하면 여기 그림 도구 서식이 생기고 여기서 그림 스타일에서 찾아주면 되죠. 원근감 있는 그림자 흰색 그림. 원근감 있는 하나씩 보겠습니다. 오히려 이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단순 프레임 검정. 입체 원근감. 입체 원근감. 부드러운 가장자리 타원. 낮은 수준의 원근감. 원근감 있는 그림자 흰색. 얘네요. 그죠? 아, 여기 딱 있었는데. 그러면 바꿔주시면 되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렇게 그림자, 원근감 있는 그림자가 생겨서 뭐 입체처럼 좀 보이네요. 그죠? 자, 4번이요. 슬라이드 5에서 말풍선 도형의 높이와 너비의 비례 속성을 유지하여 2배가 되도록 크기를 조정합니다. 어제는 줄인 거였는데 오늘은 크게 만들래요. 그러면 얘를 선택을 하셔서 숨겨진 메뉴에서 크기 여기서요. 어떻게 해요? 얘를 눌러서 그쵸? 그리고 얘가 100%잖아요. 가로, 세로, 비율 고정인데 2배가 돼야 되니까 얘를요. 200으로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도형에서 노란색은요. 이렇게 당기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거는 뭐 도형을 사용하실 때 보시면 되시고 이렇게 하면 프로젝트 6번도 간단하게 해결이 됐네요. 그렇죠? 그러면 저장을 하고 다음 프로젝트로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제품 개발하는 상사에게 제안하기 위해서 프리젠테이션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발표를 위한 준비 단계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 있는데요. 자, 1번 프리젠테이션 마지막 위치에 시장 분석 PPTX의 모든 슬라이드를 순서대로 추가합니다. 아까는 어떤 거였어요? 여기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새 슬라이드에서 개요로 갖고 왔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어제 나왔던 문제네요. 프레젠테이션 마지막 위치에 시장 분석 PPTX를 불러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슬라이드 다시 사용을 눌러서 우리가 여기 찾아보기를 눌러서요. 시장 분석이라는 파일을 갖고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어떻게 하래요? 여기 있는 슬라이드를 순서대로 추가합니다. 그러면 클릭 하시면 되겠죠? 클릭.
그러면 순서대로 시장 분석, 제품 분석, 경쟁 제품 분석 이렇게 차례대로 들어가고요. 얘는 다 사용했으면 끄면 되겠죠? 자, 2번이요. 제목 슬라이드를 제외한 모든 슬라이드에 슬라이드 번호와 한국 정수기 바닥글을 삽입합니다. 그럼 얘는요, 문제에 머리글 바닥글이라고 나오면 우리는 뭔가를 집어넣는 거니까 삽입에 머리글 바닥글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머리글 바닥글로 들어가셔서. 자, 슬라이드인지 슬라이드 노트 유인물인지 잘 구분하셔야 돼요. 슬라이드에서 슬라이드 번호와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 안 함. 그 다음에 바닥글 한국 정수기, 바닥글에 한국 정수기라고 써주시면 되겠네요. 한국 정수기. 그래서 모두 적용. 그러면 한국 정수기 페이지 번호가 들어가겠죠? 자, 문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슬라이드를 임의의 시간을 사용하여 프리젠테이션의 예행 연습을 진행합니다. 소요된 시간은 저장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는요, 우리가 슬라이드 쇼에 보시면 예행 연습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파워포인트를 다 만들었어요. 그러면 우리 연습을 그래도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내가 이 발표를 하는 게 시간이 몇 분이 걸릴지, 그리고 이 사이사이에 몇 분들을 줘야 될지 확인을 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행 연습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시간이 가고요. 우리가 이제 발표하는 부분들이 저장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시간이 몇 초 걸리고 내가 예행 연습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걸리는지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겠죠. 한국 정수기에서 사원이 우리 정수기를 소개합니다. 라고 소개를 하고 이렇게 하나씩 소개를 하면서 뭐 농담도 하고 뭐 이렇게 하겠죠. 시장 분석에 관한 설명도 했고 제품 분석, 경제 제품 분석 이렇게 설명을 했을 때 그러니까 슬라이드 한 장 한 장 몇 초가 걸리는지 확인을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표에 걸린 시간은 38초입니다. 시간을 저장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면요. 예라고 하시면 되겠죠. 문제에 임의의 시간을 사용하여 프리젠테이션의 예행 연습을 진행합니다. 소요된 시간은 저장합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문제를 100점 맞을 수 있는 방법은요. 시간을 길게 하는 거지. 그러면요. 시간이 기니까 그거에 비례해서 점수도 높아지지 않을까요? 말이 안 되나요? 여하튼 여기 있는 시간을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3번 문제는 해결이 되고요. 자, 4번 문제는요. 파일에 글꼴이 포함되도록 저장 옵션을 변경하고 프리젠테이션을 저장하시오. 얘는요. 파일의 옵션에 있습니다. 옵션에 보시면 고급이 아닌가요? 저장인가요? 저장에 보시면 파일의 글꼴 포함 제가 아까 체크를 해놨는데 파일의 글꼴 포함을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내가 파워포인트를 발표를 하려고 작성을 했어요. PPT를 만들었는데 이미남체를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발표할 곳의 컴퓨터에는 이미남체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비슷한 굴림체나 뭐 맑은 고딕체나 그런 체를 불러와가지고 갖다 줄 거잖아요. 그렇지만 파일에 글꼴을 포함을 체크를 하면 이미남체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컴퓨터에서도 우리가 작성한 이 글씨체는 그대로 발표를 할 수 있게끔 표시가 되게끔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확인을 누르고 저장을 하라 그랬으니까 저장을 눌러서 끝내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프로젝트 7번까지 문제를 풀어봤는데 어떠셨나요? 우리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풀어보니까 좀 중복되는 문제도 많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연습을 하시면요. 그리고 내일의 모의고사 3번까지 풀어보시면 자신감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어보시고 메뉴들이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시험을 보러 가시면 1000점 만점 중에 700점 맞으면 합격이거든요. 그러니까 프로젝트가 7개가 있고 문제당 한 5문제, 6문제 정도 되니까 5문제를 기준으로 35문제고 6번, 7번까지 있는 거 감안을 하면 총 40문제 정도 같아요. 그러면 한 문제당 25점이니까 700점 합격이라고 치면 300점이잖아요. 그러면 100점당 4문제니까 12문제. 40문제 중에 12문제를 뺀 28문제만 제대로 푸시면 그 이상으로 맞추시면 합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공부를 하시고 문제 메뉴를 찾을 수 있으면 가서 시험을 보시면 다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친구들한테 좀 알려주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잘생긴 이민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